저희 사회자인 바이는 뛰어난 각성팀인 신성코어의 리더입니다. 이 세계에 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악마와 그들의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악마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바이 이처럼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각성했습니다. 그의 팀은 조직에서 가장 강력하며 악마왕 벨페고르를 근절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벨페고르는 5가지 요소를 가진 트리플 S등급 악마로 힘든 상대입니다. 바이 이와 다른 각성한 전사들은 최고 권위자인 신으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그들이 동굴에 들어가자 이인은 자신의 분대원들에게 임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 소리칩니다. 바이의 팀이 얼마나 능숙한지에 따라 이것은 그들이 도전할 100번째 높은 수준의 악마 동굴입니다. 그의 팀에는 링 위에 한 샤오링, 루시안이 있습니다. 임무가 얼마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따라 가장 높은 순위 수준인 L등급 숙청 작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팀원들은 악마 동굴을 치우고 악마왕 벨페고르를 제거하면 휴가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모두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기쁩니다. 완벽한 조화 속에서 팀은 공격하는 악마들에게 힘을 발휘하여 제거합니다. 바이이는 빠르고 정확한 공격 모드로 악마를 쉽게 뚫고 공격을 이끕니다. 이는 바이이 자신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신성코어의 모든 구성원이 L등급 전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몇 분 만에 정확한 협력으로 팀은 동굴을 치우고 악마왕 벨페고르를 전멸시킵니다. 팀원들은 동굴을 치우는 것이 얼마나 쉬웠는지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루시안은 전체 작전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그는 임무가 L등급 임무이기 때문에 너무 쉽다고 느낍니다. 베일리도 루시안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악마왕은 5가지 요소와 숨겨진 기술을 가진 특별한 악마왕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려고 하는 동안 링 위에가 뒤에서 그를 안으며 임무가 끝났으니 그들을 잔치에 데려다 줄 것인지 묻습니다. 링 위에가 온통 있는 것에 지친 그는 그녀와 팀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들이 평소 장소에서 저녁을 먹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밀어냅니다. 반면에 하는 그들의 주장이 링 위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황금 기회를 버리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팀의 마지막 구성원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싸움 중에 도움을 주지 않았고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팀은 이미 임무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그가 뒤에서 나타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뒤따릅니다. 그는 대담하게 손을 들고 숙청 작전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갑자기 한은 머리에 발사체에 맞아 즉사합니다. 한이 바닥에 쓰러져 죽는 것을 보자 팀의 나머지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머리의 절반이 사라졌고 그의 피가 바닥 전체에 쏟아집니다. 팀이 여전히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트레이더는 자신이 신 자신에 의해 숙청 임무를 할당받았다고 밝힙니다. 바이이는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트레이더는 바이이와 다른 사람들이 지난달 동안 마비가루가 섞인 아침 식사를 먹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런 다음 트레이더는 금지된 덩굴이라는 신성한 기술로 팀의 나머지를 붙잡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트레이더에게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재량을 제공합니다. 트레이더는 팀을 전멸시키는 임무를 할당받았고 이를 위해 준비해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오만하게 설명하는 동안 바이이와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왜 그들을 배신했는지 묻기만 합니다. 반역자는 L등급 전사를 전멸시키는 것이 신의 명령이라고 대답합니다. 반역자는 바이이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여 고통의 비명을 지르게 합니다. 그들은 피를 토하면서 천천히 의식을 잃고 나쁜 팀원에게 왜 그들을 배신했는지 계속 묻습니다. 바이이는 신성코어가 죽을 만한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규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바이이는 왜 그들이 죽어야 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반역자는 오만하게 신에게 그들을 죽일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반역자는 바이이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덩굴로 그를 질식시킨 후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찌릅니다. 바이이는 반역자를 이미 가족의 일부로 여겼기 때문에 배신 행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팀은 10년 동안 함께 해왔고 그들은 사실상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반역자는 순진하다고 바이이를 비웃습니다. 그는 그가 신성코어에 합류한 처음부터 신들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가족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바이이와 그의 팀은 신의 손에 있는 졸개일 뿐입니다. 반역자는 그들을 연구하기 위해 팀에 합류했고 그는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바이이와 팀은 마침내 그들에게 남은 모든 생명력을 잃고 땅에 쓰러집니다. 반역자는 자랑스럽게 피 위에 서서 머리에 총을 쏴 바이이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125년 5월 22일인 그날 바이이와 그의 L등급 전사팀은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땅에 널려 있고 트레이더는 휴가를 준비하기 위해 떠납니다. 바이이의 의식이시면 속으로 스며들면서 갑자기 거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이이는 자신이 사슬에 묶여 있고 낯선 환경에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어두운 아우라를 가진 소름 끼치는 정장 입은 남자입니다. 바이이는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악마왕 벨페고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악마왕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벨페고르는 바이이를 놀리며 그처럼 높은 등급의 악마왕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의 영혼 영역에 있으며 왕국 전체가 그의 생명력입니다. 악마왕의 수다를 듣는 것에 지친 바이이는 거래를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바이이가 일어난 일에 분명히 화가 났기 때문에 악마왕은 거래를 제안합니다. 벨페고르는 그의 숨겨진 기술이 생명회귀라고 밝힙니다. 그는 바이이에게 그가 그를 과거로 보낼 수 있고 그에게 사물의 결과를 바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바이이에게 관심이 있는지 묻고 반역자의 손에 팀이 어떻게 죽었는지 재빨리 상기시킨 후 바이이는 악마왕의 제안에 동의하기 전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역자와 신들의 리그 전체를 죽이겠다고 맹세하면서 분노에 불타올라 그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악마왕은 바이이의 대답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것 외에도 악마왕은 바이이에게 벨페고르의 심장이라는 또 다른 선물을 줍니다. 그런 다음 바이이는 악마왕에게 왜 그와 거래를 하는지 묻지만 바이이가 보내지기 전에 질문을 무시합니다. 우리 남자가 눈을 뜨자 그는 교사인 황이 그에게 소리치는 수업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바이이는 20년 전인 2105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바이이가 아직 국가각성 아카데미의 중학교 부문에 있었을 때 20년 전이었습니다. 바이이는 자신이 각성하기 전인 과거로 정말 돌아왔다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선생님은 바이이가 수업, 특히 각성 의식전 수업에서 자는 것을 꾸짖습니다. 그를 벌하기 위해 선생님은 그에게 교실 뒤에 가서 서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벨페고르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것에 여전히 충격을 받은 그는 천천히 교실 뒤로 걸어갑니다. 그는 거의 20년 동안 보지 못한 그부들을 쳐다봅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계속하면서 그들의 세계에는 5가지 원소의 힘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5가지 원소의 힘은 번개, 꽃, 구름, 행 및 별입니다. 분명히 한 사람은 하나의 원소만 가질 수 있대요. 선생님은 자신을 예로 들어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장 희귀한 구름 원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원소는 신체와의 결합 방식에 따라 분류된다고 덧붙입니다. 3가지 범주는 전투, 지원, 특수입니다. 그녀는 설명하면서 각 팀은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5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줍니다. 학교 길드팀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스텔라 마법사, 구름 전사, 핵바드, 번개 암살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칭찬하며 각성하는 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알려줍니다. 알려진 각성 직업은 거의 1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 직업들은 가장 낮은 먼지부터 가장 높은 천상까지 순위가 매겨집니다. 먼지와 천상 사이에는 엠버와 어비스 순위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학생들에게는 각성할 기회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녀는 학생들이 각성하는 상태가 그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수업 후 학생들은 각성을 준비하기 위해 나섭니다. 바이이는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통 안경이라고 부르는 반 친구 중 한 명과 마주칩니다. 안경은 짜증나는 녀석인 홍춘생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홍은 2등급 스텔라 암살자이기 때문에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바이이는 과거에도 홍이 항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싸움을 걸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홍이 더 이상 안경을 괴롭히기 전에 선생님이 나타납니다. 선생님은 홍에게 여기는 학교이지 괴롭힘이나 강도질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홍은 거만하게 상황을 바꾸려 하며 안경이 자신과 부딪혔다고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그는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가져가는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황에게 그녀가 예쁘지 않았다면 해고했을 것이라고 대담하게 말합니다. 충분히 했으니 그와 그의 부하들은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는 바이이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불쌍한 아이를 신경 쓰지 않고 길에서 밀어냅니다. 바이이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선생님이 안경을 확인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황은 학생들을 아끼는 좋은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바이이는 각성 후 황이 과거에 자신을 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때 황은 자신의 반이 각성실에 들어갈 차례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치 엄마처럼 황은 학생들에게 부상을 피하기 위해
각성하는 동안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계에는 두 가지 각성 방법이 있습니다. 홍이 각성한 것과 같은 자연적인 각성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그가 거만한 오리인 이유입니다. 자연적인 각성 방법은 일반적으로 강한 체질과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며 극단적인 감정적 순간에 각성 과정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다른 각성 방법은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각성실에 들어가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챔버는 여러 지식이 풍부한 과학자들의 산물이며 챔버 내부에서는 감정과 아드레날린이 강렬하게 자극됩니다. 이 자극은 잠재적 후보자 내부의 휴면 각성을 활성화시킵니다.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바이의 반 친구 중 일부는 그보다 먼저 각성실에 들어가 좋은 직업을 얻었습니다. 한 명은 청색계층의 직업인 엠버 클래스로 각성했습니다. 마침내 바이의 차례가 되었고 선생님은 그에게 챔버에 있는 동안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바이는 선생님의 지시를 인정하고 챔버로 들어갑니다. 과거의 바이는 2등급 핵전사로 각성했습니다. 이것은 먼지 계층 클래스에 속하며 가장 쓰레기 같은 직업으로 간주됩니다. 그때 그의 각성은 끊임없는 괴롭힘으로 이어졌지만 S등급에 도달할 때까지 가장 희귀한 유형을 각성하지 못했습니다. 챔버에 들어서자 바이는 평소처럼 쓰레기 직업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는 시스템이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챔버가 활성화 모드로 전환되고 일반적인 1개 대신 5개의 원소를 감지합니다. 바이는 시스템이 무한 각성 메시지를 표시하면서 내장이 뜨겁게 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바이에게 초기 클래스로 5가지 원소 유형 중 하나에서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바이는 초기 클래스가 최대 잠재력에 도달하면 다른 클래스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것을 더 알게 됩니다. 바이는 자신이 원소 축적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분명히 그는 앞으로 다른 새로운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품질을 유지하면서 먼지 등급부터 천상 등급까지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는 또한 천상 등급 이상의 숨겨진 등급을 잠금 해제할 기회도 있습니다. 바이는 악마 왕이 준 선물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무한 각성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시스템은 바이에게 초기 클래스를 선택하면 다른 모든 원소 막대가 지워질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신중하게 시간을 들여 바이는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그는 자신이 각성한 클래스가 무엇인지 듣고 싶어 선생님과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바이는 갑자기 황에게 자신이 녹색 클래스에서 최악의 품질인 핵전사로 각성했다는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합니다. 황은 이에 깜짝 놀라지만 그녀가 얼마나 좋은지 때문에 여전히 바이를 격려하며 녹색 클래스에서도 위대한 사람들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바이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촉구하지만 바이는 겸손하게 그녀에게 자신을 위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홍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예상대로 코를 들이밉니다. 그는 바이를 헐뜯으며 선생님이 그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현실은 선생님이 설교하려는 것과 다르다고 덧붙입니다. 홍은 바이에게 먼지 등급은 기본적으로 그가 먹이 사슬의 맨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상기시킵니다. 홍은 계속해서 오만한 행동을 하며 바이에게 신들은 강한 자를 선택하고 약한 자는 짓밟힌다고 말합니다. 신들에 대한 언급을 듣자마자 바이는 즉시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는 홍이 계속해서 헛소리를 해도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그는 바이에게 이것이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업에서 뒷자리에 앉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분명히 천상 등급은 앞에 앉고 그 다음은 어비스 등급, 그 다음은 엠버 등급, 마지막으로 먼지 등급입니다. 먼지 등급 전사는 쓰레기로 간주되며 자신과 같은 낮은 등급의 사람들과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홍은 바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이것은 시간 낭비라고 덧붙입니다. 홍은 황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험담을 하려 하지만 바이는 마침내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는 홍이 들고 있던 커피잔을 잡고 얼굴에 내용물을 쏟습니다. 홍은 방금 일어난 일을 믿고 싶지 않아 잠시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바이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 묻고 바이는 그의 목소리가 자신에게 소음과 같다고 대답합니다. 바이의 행동과 말은 홍의 신경을 건드리기에 충분하고 그는 바이에게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그는 바이를 향해 주먹을 날리고 황은 그를 막으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이는 이미 그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격이 적중하기 전에 그는 빛의 검을 만들어 홍의 공격을 막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홍의 공격을 막아내 모두가 놀랄 정도로 홍을 멀리 날려버립니다. 홍은 바닥에 처박히고 백이의 자세는 최소한의 힘만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홍은 피를 토하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려 합니다. 지켜보던 다른 학생들조차도 방금 본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알고 보니 백이는 핵전사 클래스가 익숙해서 일부러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전생의 클래스였고 그는 이미 클래스와 관련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은 간신히 다시 일어서서 백이에게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오만하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심연 랭크이고 백이 같은 쓰레기들과 절대적으로 다른지 언급합니다. 날카로운 눈을 가진 황은 백이가 홍에게 한 일이 운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녀는 백이가 전사 클래스 전용인 최상위 티어 이동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황은 페리 기술이 공격을 무효화하면서 공격을 상대에게 완전히 되돌려주는 기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황은 백이가 이런 것을 쉽게 해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녀의 스승조차도 10년의 힘든 연습 끝에 해낼 수 없었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황은 백이가 방금 각성했는데 벌써 그렇게 높은 전투 경험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당황합니다. 황은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홍이 백이를 쓰러뜨릴 준비가 된 짧은 칼을 꺼냅니다. 홍은 이제 정말 화가 나서 백이를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시키겠다고 다짐합니다. 백이는 영웅처럼 멋있게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먼지 클래스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고 밝힙니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이 먼지 클래스의 위대한 면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싸울 자세로 서로 마주 서 있자 학생들이 이미 흥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힘을 사용해 싸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홍의 아버지는 중요한 관리이고 그의 삼촌은 심지어 학교의 학장입니다. 반면에 백이는 평판 좋은 가족이 없다는 뜻이며 홍과 싸우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안경은 홍의 미끼에 걸려 싸우면 퇴학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는 선생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선생님은 재빨리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녀는 나서서 둘에게 멈추라고 말하지만 홍은 이미 완전히 열받았습니다. 그는 학교의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망신시킨 백이에게 복수하고 싶어합니다. 홍은 백이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해도 여전히 그를 때려 눕히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는 자신을 재능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백이는 그저 루저일 뿐입니다. 선생님도 홍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학생 간의 속성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홍은 심연 랭크 전사인데 이는 그의 모든 속성에 200%의 부스트를 제공합니다. 심연 랭크는 각성하는 순간 속성이 먼지 랭크의 2배가 되기 때문에 훨씬 높습니다. 먼지 랭크는 정체되어 있는 반면 그들은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안경을 포함하여 지켜보는 사람들 중 백이에게 기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가 홍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경은 홍이 역겨운 사람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안경은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강한 자 옆에서 바보 노릇을 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홍을 피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면 충돌은 불쾌한 결말로 이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저울질하고 나자 홍은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선생님은 걱정하며 백이에게 조심하라고 소리칩니다. 선생님은 백이가 홍의 공격을 다시 막아낼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페리 기술이 사용될 때 많은 체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이 백이에게 오는 속도를 보면 페리는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홍조차도 자신이 백이보다 유리하다고 확신합니다. 반면에 백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백이는 소매에 다른 카드가 있기 때문에 공격을 피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홍이 그에게 닿자마자 그는 플래시 블링크 기술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시전자 앞에서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순간적인 섬광 효과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고 홍이 알기도 전에 백이는 그의 몸의 중요한 부분을 때립니다. 그는 백이가 언제 자기 뒤에 왔는지 확인하려고 하면서 피를 토합니다. 그는 좌절감과 굴욕감에 땅을 치고 학생들은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 중 백이가 홍에게 한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홍이 땅에 처박히는 모습뿐이었고 선생님조차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반장인 기훈은 실제로 백이가 홍에게 한 것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기훈은 백이가 전사의 기본 기술의 최고 레벨 사용법을 마스터했고 홍과의 싸움에서 그것을 적용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학생들은 모두 홍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상태 화면에서 백이는 상대를 쓰러뜨렸기 때문에 자신의 속성 중 하나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그는 획득한 포인트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명받지 못합니다. 그는 악마를 쓰러뜨려야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이것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바닥에서 여전히 힘들어하는 홍은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떠나지 말라고 백이에게 말합니다. 그는 칼을 잡고 뒤에서 백이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 주인공에게 닿기 전에 그들은 싸움을 멈추라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홍의 삼촌인 학교 학장 홍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련은 이미 바보가 되었다고 홍을 조롱하고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말합니다. 집이라는 단어를 듣자 백이의 머릿속에 집이 있다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는 방금 다시 태어났고 그의 부모님은 이미 그의 전생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각성한 바로 그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학장이 그에게 말을 걸 기회조차 얻기 전에 그는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홍조차도 그 소년이 그 장면에서 도망치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학장은 할 말을 잃었지만 결국 황에게 돌아서서 그녀의 학생을 통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살펴보겠다고 약속하고 황은 그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홍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당화하기 위해 삼촌을 따라 그의 사무실로 갑니다. 그는 백이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삼촌은 백이가 그를 완전히 망신시켰다고 소리칩니다. 레오는 멀리서 백이가 홍에게 플래시 블링크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레오는 홍에게 그 찰나의 순간에 백이가 그의 가장 약한 지점을 찾아 공격하여 홍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학장은 자신의 경험으로도 플래시 기술을 그처럼 능숙하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학장은 홍의 전투와 백이의 전투를 프로게이머가 초보자를 가지고 노는 것에 비유합니다. 레오는 조카에게 자신이 본 바로는 백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반면에 백이는 집에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는 전생에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억하면서 금세 아파트 건물에 도착합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죽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TV를 보고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는 동안 백이가 집으로 들어온다. 백이는 화난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지만 아버지는 그가 수업에서 일찍 돌아온 것에 놀란다. 백이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에게 시선을 집중한다. 눈물을 글썽이며 그는 어머니가 무사해서 기쁘다고 말한다. 그의 어머니는 말을 못하고 수화로 백이와 소통한다. 어머니는 백이에게 그가 가장 좋아하는 핫앤 사워 누들을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백이는 바로 어머니에게 오늘은 국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은 절인 생선이라고 알린다. 백이의 어머니는 그와 실랑이를 벌이지만 아들이 얼마나 고집센지 깨닫고는 결국 굴복한다. 어머니는 절인 생선을 가지러 가기로 하고 백이는 그녀를 따라가기로 한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를 막으며 어머니 혼자 재료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백이가 왜 돌아왔는지 그리고 왜 그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일어나 술을 보관하는 곳으로 걸어가 백이에게 각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다. 그는 이미 아들이 무엇으로 각성했는지 듣고 싶어한다. 알고 보니 백이의 아버지 백령성은 클래스 전기 전사이다. 그는 상당히 강한 사람이어서 위험하다. 그러자 백이는 아버지에게 일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날 각성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각성하지 않았으면 왜 집에 일찍 돌아왔는지 이유를 캐묻는다. 그는 친구의 아들이 각성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가 각성한 클래스에 실망한다. 반면에 영성은 아들이 시면 등급으로 각성하기를 기대한다. 영성은 예전에 자기가 시면 등급으로 각성했고 백이를 키우는 데에도 땀과 피를 쏟았다고 주장한다. 영성은 화가 나서 무서운 기운을 뿜으며 아들에게 무엇으로 각성했는지 밝히라고 한다. 백이는 아버지의 기운에 완전히 휩싸여서 각성하지 않았다고 또다시 거짓말을 한다. 이것은 그 남자를 더욱 화나게 할 뿐이다. 그리고 완벽한 아버지인 그는 백이의 머리에 술병을 깨뜨린다. 그가 마침내 백이가 먼지 등급으로 각성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욱 분노하며 백이에게 소리친다. 영성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폭력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백이의 전생에서 그가 먼지 등급으로 각성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그는 격분하고 당황했다. 그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백이를 때렸지만 그의 어머니가 늘 그랬듯이 나섰다. 백이는 약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1시간 내내 때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구타가 너무 심해서 그의 어머니는 머리를 맞아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다. 백이는 전생에서 어머니가 구타당하는 것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다시 태어났으니 상황을 바꾸려고 한다. 분명히 레벨업을 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아버지에게 도전할 자격은 없지만 말이다. 그의 아버지는 C랭크시면 클래스 전사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강하다. 백이는 학교에서 홍이에게 썼던 것과 똑같은 전술로는 어디에도 도달할 수 없다. 그의 아버지는 실제 전투 경험까지 갖춘 다른 레벨에 있다. 백이는 아직 아버지에게 손댈 자격이 없다는 슬픈 깨달음을 얻는다. 아버지는 백이가 태어나는 것을 허락한 것을 얼마나 후회하는지 장황하게 말하면서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 백이는 아버지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자신을 놔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큰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안다. 결국 그는 그를 기다리기 위해 일찍 집에 왔다. 아버지가 폭력적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어머니가 주변에 머물면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백이는 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내서 기쁘지만 속으로 기뻐하는 동안 물리적인 타격이 그의 머리에 가해진다. 백이가 누군가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상황은 즉시 악화된다. 알고 보니 폭력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토록 애쓰던 어머니였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을 만난 상태에 경악한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고 영성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머리를 찢고 있다. 분명히 백이의 엄마는 배고픈 아들을 먹이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달려왔고 이것이 그녀가 그렇게 빨리 집으로 돌아온 이유이다. 백이는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역사가 되풀이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예상대로 영성은 불쌍한 여자에게로 관심을 돌려 그녀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할 준비를 한다. 회상 장면에서 백이는 감방에 앉아있다. 분명히 백이는 전생에서 그린 티어에서 플래티넘 티어로 승급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이 업적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때문에 그의 감방 동료는 그가 체포되어 감옥에 왔는지 궁금해한다. 그것은 평범한 감옥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들이 있는 곳이다. 백이의 입에서 나온 유일한 말은 그가 어머니를 때려 죽였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분명히 어머니에게 한 일 때문에 아버지를 죽였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현재 역사가 그의 눈앞에서 되풀이되려고 한다. 영성은 계속해서 미친 짓을 하고 백이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간다. 백이는 아버지가 때린 펀치를 평범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평범한 사람보다 조금 더 강하다고 여긴다. 그의 어머니는 화난 아버지로부터 그를 보호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 영성은 계속해서 장황하게 말하며 아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 행복했다고 말한다. 그는 그의 다른 두 형제가 아들을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마침내 백씨 가문이 다시 빛을 볼 때가 되었다고 믿었다. 그는 조상들이 이제 아내가 임신했으니 가문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그 후에 나온 것에 완전히 혐오감을 느낀다. 그가 그렇게 많은 희망을 걸었던 그의 아들은 최악의 클래스인 먼지 등급으로 각성했다. 영성은 백이가 쓰레기 클래스이기 때문에 랭크를 올릴 수도 없다고 아내에게 상기시키면서 소리친다. 그러고 나서 영성은 아내의 유전자 때문에 백이가 그런 쓰레기 클래스로 각성했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아내 탓으로 돌린다. 영성은 이성을 잃고 여자를 때리려고 손을 들지만 백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플래시 블링크를 사용하여 어머니를 통과하고 아버지의 공격을 막는다. 영성은 뒤로 밀려나 아들이 영웅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에 미소를 짓는다. 백이의 어머니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걱정한다. 영성은 다시 일어서서 아들을 때려눕힐 의도로 오만하게 아들에게 걸어간다. 백이는 아버지에게 패리 공격을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가 스킬을 활성화할 기회조차 얻기 전에 아버지의 펀치가 그에게 닿아 그의 검을 뚫고 그의 얼굴에 적중한다. 백이는 그와 아버지 사이의 힘의 격차가 크다는 뼈아픈 깨달음과 함께 온통 피를 쏟는다. 숨을 쉴 기회조차 얻기 전에 또 다른 펀치가 그에게 날아온다. 그는 이것을 손으로 막지만 충격은 여전히 그의 몸에 도달하여 그의 갈비뼈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자 영성은 아들을 제자리에 놓기 위해 또 다른 강력한 공격을 준비한다. 그는 아들이 벌써부터 그에게 반항할 배짱이 있다는 것에 화가 났다. 백이는 펀치가 오는 것을 보지만 피하거나 막을 힘이 없다. 그는 공격이 자신에게 가해질 때 머리를 손으로 감쌀 뿐이다. 링셩은 백이가 쓸모없는 클래스로 각성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백이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에 여전히 서 있다. 링셩은 백이가 자신에게 맞서는 것을 보고 더욱 화를 낸다.
그는 막 각성했으니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줄 아냐며 조롱한다. 링성은 아들을 때릴 듯 의자를 잡는다. 백이의 어머니는 아들을 안고 맞을 준비를 한다. 바로 그때 밖에서 문을 열라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린다. 링성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누군가가 나타나 실망한다. 반면에 백이의 어머니는 잠시 쉴 수 있게 되어 안도하며 아들을 안고 있다. 하지만 백이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 놀랍지 않다. 그가 꾸민 일이기 때문이다. 링성은 문을 열 때까지 강한 척하지만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당황한다. 두 명의 거친 남자가 문 앞에 서서 링성에게 왜 이렇게 늦게 문을 열었냐고 묻는다. 두 사람은 량과 천진우다. 두 사람은 감찰 조사관이다. 량은 부대장이고 레드랭크이고 천진우는 블루시랭크다. 링성은 두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떨면서 그들에게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묻는다. 량은 링성에게 스노우라는 수배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를 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사무실로 스노우가 건물 근처에서 목격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이것이 경찰이 신고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가오오 수색을 하는 이유다. 링성은 그들이 온 이유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듣고 안심한다. 그는 즉시 미소를 지으며 스노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스노우는 유명하고 항상 TV에 나오기 때문에 그를 만난다면 반드시 신고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바로 그때 량이 백이가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는 링성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다. 링성은 아들이 부주의했고 식료품을 사러 가다가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는 량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백이는 끼어들어 경찰들에게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백이는 아버지가 자신을 때려서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18분 전 백이는 아파트 전화 부스를 이용하여 경찰에 전화를 걸어 건물에서 스노우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스노우에 관련된 소식은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이렇게 빨리 도착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경찰이 나타날 시간을 벌 수 있어서 기쁘다. 링성은 량과 그의 파트너에게 아들이 하는 말이 진심이 아니라고 말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한다. 그는 심지어 아들을 때릴 힘조차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백이는 거짓말이 퍼지기도 전에 진실로 반박한다. 그는 아버지가 와인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팔은 의자로 때렸다고 경찰들에게 말한다. 백이는 계속해서 아버지가 자신을 때린 곳을 지적한다. 그는 경찰들에게 자신의 몸의 난 상처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백이는 더 나아가 법조항을 인용한다. 그는 폭력적인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각성자들은 모두 각성자 교도소에 15일 동안 구금될 수 있다고 경찰들에게 말한다. 경찰들은 백이가 얼마나 박식한지에 충격을 받고 감탄한다. 링성은 세상에 대한 경멸로 아들을 돌아본다. 백이가 말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량은 링성을 체포할 수밖에 없다. 링성은 즉시 경찰에 붙잡힌다. 그가 아들을 잡으려고 하자 경찰은 진정하지 않으면 물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링성은 집에서 끌려나가면서 감옥에서 돌아오면 아들을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한다. 백이는 그를 무시하고 경찰에게 끌려가는 그의 뒤에서 문을 닫는다. 안전해지자 백이의 어머니는 그에게 달려가 안아준다. 백이는 어머니를 구할 수 있어서 기쁘고 안도한다. 하지만 그는 더 강해지기 위해 15일이 주어졌고 링성이 다시는 어머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아버지가 끌려가기 전에 아버지의 몸에서 금고 열쇠를 간신히 빼앗았다. 그는 아버지가 2랭크에서 C랭크로 올라올 수 있었던 중요한 무언가가 금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중에 백이는 금고로 가서 아버지에게서 훔친 열쇠로 금고를 연다. 금고의 내용물은 백이가 전생에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알게 된 비밀이었다. 그는 금고를 열고 안에 숨겨진 무서운 칼날을 꺼낸다. 백이는 칼날을 사용하여 악마 동굴을 공략할 계획이다. 악마 동굴만이 그의 클래스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 때문에 백이는 미궁을 공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다. 악마 동굴은 신들의 관할 하에 있으며 길드원만이 입장할 수 있다. 백이가 현재 입장할 수 있는 곳은 학교에서 관리하는 곳이다. 그는 또한 전생에서 알았던 숨겨진 악마 동굴에 접근할 수 있다. 백이는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사람을 뛰어넘기로 결심하고 숨겨진 악마 동굴로 향한다. 한편 감찰서 유치장에서는 경찰들이 스노우 목격이 오보로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스노우와 관련된 모든 것을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는다.
경찰들이 논의하는 동안 링성은 석방될 수 있도록 경찰들에게 뇌물을 주려고 한다. 량은 길드 회원이었다는 점에서 링성의 행동에 완전히 질려버린다. 경찰들은 뇌물 혐의가 추가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 각성자 교도소로 보내질 것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가만히 있으라고 촉구한다. 링사는 다시 화를 내고 그 모든 분노는 아들에게 향한다. 백이 자신도 아버지가 15일 안에 풀려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악마 동굴을 공략하여 레벨업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 악마 동굴은 그들의 세계와 평행한 또 다른 공간이며 허공에서 나타나는 문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악마 동굴이 발견되면 대부분 길드에 의해 점령되는데 악마 동굴에는 악마 짐승과 악마 광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각성자들이 능력을 향상시키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 이유다. 하지만 악마 동굴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팀이 필요하다. 백이가 공략하려는 악마 동굴은 5년 후에 발견되었다. 분명히 F랭크 악마 동굴은 2랭크 전사 3명이 필요하고 2랭크 악마 동굴은 2랭크 3명과 D랭크 전사 2명으로 구성된 5인 팀이 필요하다. 백이는 자신이 공략하려는 악마 동굴이 F랭크 악마 동굴이라고 확신한다. 악마 동굴은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백이에게는 현재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혼자 동굴을 공략해야 한다. 백이는 가능한 한 빨리 강해져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 아버지의 금고에서 꺼낸 무기를 들고 마굴로 향한다. 사방이 얼음과 눈으로 가득하고 백이는 구름 속성 마법을 쓰는 야수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인적이 드문 영역을 거닐던 그는 곧 잠자는 얼음곰과 마주친다. 얼음곰 앞에는 인간 해골이 있어 이전에도 모험가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변을 둘러보던 중 갑자기 숲늑대가 나타나 백이를 덮친다. 늑대는 2급이지만 여전히 백이보다 강하다. 백이는 늑대를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서지만 늑대는 망설임 없이 달려든다. 백이는 칼날로 늑대의 이빨이 몸에 박히는 것을 막는다. 그러고 나서 백이는 공격에 나서 단칼에 늑대를 쓰러뜨린다. 백이는 A급 무기를 휘두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숨겨두고 있었다. 이 무기로 백이는 그와 곧 싸우게 될 야수들 사이의 실력 차이를 좁힐 수 있다. 그 무기는 혼무석으로 만들어진 혼무검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철을 버터처럼 자른다. 하지만 강력한 무기가 있어도 백이는 야수들의 엄청난 방어력 때문에 최소 4번은 공격해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백이는 무심하게 L급 각성자였던 시절을 그리워한다. 백이는 스킬세트 레벨을 올리려면 늑대 20마리를 쓰러뜨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얼음 지역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의 구름 원소가 업그레이드를 받게 될 것이다. 게다가 현재 2급에서 D급으로 올라가려면 10벌레벨을 올려야 한다. 순식간에 백이는 피냄새를 맡고 몰려온 늑대떼에 둘러싸였다. 이것은 백이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이지만 위험한 기회이기도 하다. 늑대들이 백이를 덮치지만 그는 늑대와 싸우면서 2가지 기술에 의존한다. 그는 회피 기술과 반격 기술을 결합하여 늑대를 쓰러뜨린다. 그는 야수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피해를 입지 않고 기동할 수 있다. 그는 첫 번째 늑대떼를 쓰러뜨리고 한 마리당 52 경험치를 얻는다. 그는 또한 싸움 중에 늑대의 송곳니를 획득했다. 전체 무리를 쓰러뜨린 후 그는 늑대 왕을 상대해야 한다. 그는 민첩성과 신속함을 사용하여 늑대의 몸에 여러 번 베어 치유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늑대 왕은 부상으로 죽고 백이는 야수를 쓰러뜨린 대가로 56점을 얻는다. 늑대 왕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는 눈 늑대 다이아몬드를 얻었다. 첫 번째 야수 무리를 처치한 후 백이는 이미 D급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치를 가지고 있다. 획득한 포인트 외에도 12개의 속성을 얻었고 시스템은 그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할당하라고 한다. 그런 다음 그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속성을 할당하지만 늑대 20마리를 잡고 나서 이미 피곤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2급 몸이 얼마나 약한지 감명받지 못한다. 문제 목록 외에도 그는 전리품을 보관하고 잃어버리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차원 배낭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베일리는 또한 혼자서 악마 동굴에 들어가는 것이 꽤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가 얻은 눈 늑대 다이아몬드에 관해서는 특수 재료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내구성이 좋은 보석이다. 시중에서도 꽤 비싸다. 그는 높은 티어의 악마 동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성한 코어에 가입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각성학교는 길드 산하에 있기 때문에 종종 대표를 보내 팀에 합류할 유망한 전사를 물색한다.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는 것은 모든 학생의 꿈이다. 그러나 학생이 운이 나빠 팀에서 쫓겨나면 그들의 경력은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백이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가 왜 영원히 시급에 갇혀 있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백이는 혼자 야수와 싸우면 체력이 더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게다가 그는 이미 지쳐 있다. 그가 알기도 전에 또 다른 늑대떼가 갑자기 나타난다. 그는 그가 소매에 가지고 있는 트릭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도망치고 늑대들은 따라온다. 그는 그들을 숲으로 인도하여 자신에게 약간의 공간을 주기 위해 많은 나무를 베어낸다. 이 소라는 숲에 서식하는 야수인 구름 비단뱀을 끌어들인다. 백이는 늑대들을 상대해야 하고 비단뱀들도 싸움에 합류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백이는 계획을 실행한다. 그는 큰 폭발을 일으켜 그의 계획이 작동하는데 필요한 특정 야수를 깨우기를 바란다. 그의 계획은 잠자는 서리곰이 화가 나서 나오는 것처럼 그가 원하는 대로 진행된다. 곰은 분노한 상태에 있으며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공격할 것이다. 늑대와 비단뱀은 모두 곰의 분노에서 안전하지 않으며 모두 부서진다. 곰이 그들을 때려 부수는 동안 백이는 뒤에서 청소를 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치를 얻는다. 백이는 같은 전술을 계속하며 경험치를 얻고 비단뱀 송곳니와 늑대 송곳니도 얻는다. 백이는 야수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다. 그는 그들이 공격적이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두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뇌가 없는 근육이다. 곰을 늑대와 비단뱀에 대항하여 사용하여 체력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러나 경험치를 얻으려면 여전히 그가 야수를 마무리해야 한다. 몇 분 동안 싸운 후 백이는 이미 지쳐 있다. 그는 그의 계획의 다음 단계로 뛰어들기로 결정한다. 야수들이 그의 앞에 줄을 서면 그는 얼음 바닥을 쳐서 깨뜨려 야수를 죽인다. 싸움이 시작된 이후로 그는 지형의 장단점을 보기 위해 지형을 분석해왔다. 그는 그들이 얼어붙은 호수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 절벽 사이에 매달린 얼음 다리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훌륭한 계획은 거의 모든 야수를 한 번에 제거한다. 백이는 지쳤지만 여전히 서리곰과 늑대 무리의 잔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자 시스템은 그를 위해 새로운 칭호를 잠금 해제한다. 그는 100대 1이라고 불리며 이 칭호로 인해 여러 적과 싸우기 때문에 그의 능력치가 10% 증가한다. 그러나 백이는 아직 서리곰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동굴에 최종 보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미 최종 보스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는 충분한 혼란을 일으켰고 보스가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그 지역이 얼음 주문에 맞는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와 그의 앞에 있는 야수들이 주문에 맞는다. 그러자 백이는 자신의 가정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최종 보스는 이미 깨어났지만 백이와 다른 야수들이 지쳤을 때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백이와 야수들은 한 곳에 모여 주문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백이가 움직이려 하지만 주문이 이미 그에게 적중했어요. 다리가 이미 얼어붙었고 얼음 다리도 보스의 함정 일부였다는 걸 깨달아요. 마지막 보스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주고 보상을 거두기 위해 자리에 배치했어요. 이제야 백이는 동굴의 최종 보스가 지능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동굴의 최종 보스는 갑옷 입은 원숭이 악마이며 다른 유인원들도 경비병으로 데리고 있어요. 백이의 몸 거의 모든 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원숭이 악마는 사악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분명히 이 동굴은 2랭크 전사들이 도전해야 하는 높은 위험 동굴로 지정되어 있어요. 몸이 완전히 얼어붙어 백이는 저체온증에 걸려 죽을까 봐 두려워요. 원숭이 보스는 손을 들어 백이를 가리키며 원숭이들에게 무력화된 백이를 공격하라고 명령해요. 함정에 갇힌 것을 깨달은 백이는 패링 스킬을 사용하기로 해요. 패링 스킬은 막을 때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하기 때문에 백이는 공격이 막 도착하기 직전까지 기다립니다. 그는 패링 스킬과 파쇄 스킬을 활성화하여 얼음을 깨고 다가오는 공격을 막아냅니다. 백이가 일시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그는 스태미나를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아요. 파쇄 스킬은 각성자가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여 제어 효과에서 벗어날 때 발동되지만 많은 스태미나를 소모합니다. 백이는 원숭이 악마가 다시 궁극기를 사용하기 전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전에 그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때 원숭이 악마는 얼음곰과 늑대들에게 백이를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핵원소는 구름원소와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백이는 승리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걸 알아요. 그는 스태미나가 부족하고 지쳐가고 있어요. 원숭이 악마는 적절한 악당처럼 앉아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백이는 더 많은 야수들이 나타나 자신을 공격하면 끝장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여전히 탈출 방법을 생각하려 할 때 원숭이 야수 중 하나가 곤봉으로 그를 내려치려 하며 공격해와요.
백이는 겨우 공격을 막아내지만 무릎이 얼음 바닥에 쓸리면서 뒤로 밀려나고 짧은 검으로 얼음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려고 해요.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백이는 모든 힘을 잃고 심각한 불리한 상황에 놓여요. 얼음 곰들은 백이에게 멈추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그를 더욱 약화시켜요. 곰 중 하나가 백이에게 얼음 바위를 던지지만 그는 간신히 그것을 잘라내요. 하지만 추위는 도움이 되지 않고 백이의 스태미나는 거의 0에 도달했어요. 원숭이 악마가 백이가 거의 소진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는 또 다른 궁극기인 얼음 폭풍을 발동해요. 백이는 원숭이 악마의 궁극기가 빠른 재사용 대기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다가오는 공격을 쳐다보며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빛나요. 이것은 그가 전생에서 삶과 죽음의 상황에 직면했던 것을 떠올리게 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올바른 기회를 인식하는 감각을 개발할 수 있었어요. 백이는 현재 상태에서 자신에게는 단 2가지 선택 사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계속 싸우면서 버티는 것이 있지만 스태미나가 한계에 도달했고 야수들로부터 계속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는 확실히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2번째 선택 사항은 매우 간단하며 싸움에서 도망치는 것이에요. 백이는 즉시 2번째 선택 사항을 선택하고 야수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하지만 원숭이 악마는 그의 발에 달라붙는 얼음 마법을 그에게 시전하여 균형을 잃고 대신 떨어지게 만들어요. 온몸에 얼음이 형성된 채로 백이는 아래 강으로 추락해요. 그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그의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그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백이가 아직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방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백이는 금요일인 전날 집에 나갔는데 지금은 토요일이에요. 백이의 엄마는 방을 샅샅이 뒤지고 아들이 친구 집에 갔다고 말하는 쪽지를 발견해요. 백이는 엄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지만 그 쪽지는 아들이 쪽지를 남기는 대신 친구 집에 간다고 말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녀를 더욱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녀는 전날 집에 돌아온 이후로 아들이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해요. 그 여성은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떠올라 완전히 불안해해요. 던전으로 돌아와서 백이는 추락에서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그의 계획이었어요. 그는 일찍이 얼음 다리를 부쉈을 때 거의 100마리의 야수가 강으로 떨어졌던 것을 기억해요. 하지만 그는 40마리의 야수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았는데 이는 나머지 야수들이 추락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일리는 고통 속에서 기침하며 차가운 강에서 기어나와요. 그가 살아남았지만 스태미나의 낮은 비율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는 지속적인 출혈, 저온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완전히 약화된 상태에 있어요. 이에 더해 그는 매우 높은 곳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몸이 심하게 손상되었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백이는 자신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아요. 백이가 약화된 상태로 누워있는 동안 그는 자신이 정말로 한계에 도달했는지 궁금해해요. 그가 알기도 전에 그는 이미 그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 준비된 얼음곰과 같은 야수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야수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자 백이는 깊은 회상 상태에 빠져요. 그는 신성한 핵과의 시간을 기억해요. 그는 팀원들과 함께 보낸 좋은 순간들과 그가 직장에 있을 때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억해요. 그는 또한 그의 어머니가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기억해요. 좋은 일들을 기억하는 동안 그는 또한 그의 아버지의 사악함과 그를 배신한 배신자로 인해 고통받았던 고통을 기억해요. 그의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리며 그에게 그것이 그의 끝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백이가 주먹을 꽉 쥐고 그것이 그에게 끝이 아니라고 결정하기에 충분해요. 그는 간신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얼음곰이 그를 끝내려 할 때 그는 손을 들어 곰의 거대한 이빨이 그에게 닿지 못하도록 막아요. 백이는 그의 전생에서 일어났던 모든 부정적이고 나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결심해요. 그는 한 번 죽었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내면에서 타오르는 새로운 결심과 에너지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계획이에요. 백이는 얼음곰을 부수고 멀리 던져버려요. 백이는 차가운 숨을 내쉬고 다시 짧은 검을 잡아요. 백이의 필사적인 시도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촉발시키고 이는 클래스 승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백이는 괴물들에 둘러싸인 채 노라노라가 그의 몸 주위를 맴돌면서 다시 일어섭니다. 팀이 필요했을 던전을 혼자서 돌파하고 위험한 야수들과 맞서 싸우는 백이의 결정은 단지 백이가 그의 과거로부터 무언가를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은 아드레날린이 그의 몸을 통해 솟아오르는 절망감이며 따라서 클래스 승진을 촉발시키는 것이에요. 베이가 거의 죽을 뻔했지만 그는 클래스 승진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하지만
클래스 승진 대신 그는 새로운 스킬인 핵 성검사를 배워요. 이것은 궁극적인 스킬이며 시기와 레벨을 훨씬 앞서 있어요. 그는 그의 클래스를 승진시키지 못했지만 그 스킬은 유용할 거예요. 이 스킬과 아드레날린이 그의 몸을 통해 솟아오르면서 바이이는 오라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는 검을 야수들에게 겨누며 그들에게 그들을 모두 쓸어버릴 시간이라고 말해요. 야수 중 하나가 움직이고 다른 야수들이 뒤따라요. 백인은 태연하게 검을 준비하며 야수가 달려들기를 기다립니다. 맹수들이 가까워지자 백인은 성역이라 불리는 회오리치는 위험한 속도 공격을 펼쳐 단번에 주변의 모든 짐승을 베어버립니다. 그는 곰과 숲늑대를 쓰러뜨렸다는 알림과 획득한 경험치 수를 확인합니다. 주변 몬스터를 처치한 후 그는 얼음 들판 짐승 가죽, 자랑스러운 뼈, 피의 이빨과 같은 아이템을 얻습니다. 성역 스킬은 그의 피로를 해소하고 잃어버린 체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백인은 업그레이드를 받아 얼음 들판 방랑자를 얻습니다. 이것은 구름 속성 생물에게 저항하고 백의 데미지 감소 효과를 주는데 이는 현재 상황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백인은 절벽 꼭대기를 바라보며 나머지 짐승들과 우두머리까지 모두 쓸어버리겠다고 다짐합니다. 경험치가 홍수처럼 쏟아지자 백인은 이 클래스 레벨 9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백인은 즉시 얼음 들판 방랑자 효과를 활성화하여 추위의 영향을 막습니다. 성역 스킬은 또한 그가 공격으로부터 받는 모든 피해를 저장한 다음 한 번에 적 그룹에 방출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많은 피해를 받은 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인은 그 스킬이 그의 체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백인은 서둘러 일을 끝내고 어머니가 걱정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백인은 절벽을 올라 마귀 원숭이 우두머리의 궁전으로 향합니다. 마귀 원숭이는 많은 얼음 짐승들에게 보호받고 있지만 백인은 신경 쓰지 않고 궁전으로 돌진합니다. 더 많은 짐승을 처치한 후 백인은 현재 이 클래스의 마지막 레벨인 10레벨에 있습니다. 한편 지금은 밤 11시이고 백이의 어머니는 집에서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준비하여 식탁에 올려놓았지만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며 떠나지 못합니다. 그녀는 아들이 어디에 있든 괜찮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두머리의 궁전에서 백인은 궁전 경비 역할을 하는 얼음곰들을 처치하고 우두머리의 개인 경비병인 무서운 원숭이들과 싸우게 됩니다. 원숭이 우두머리는 겁먹지 않고 경비병들에게 백이를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원숭이 중 하나가 백이에게 달려들지만 백이는 맞고 쉽게 원숭이를 반으로 자릅니다. 원숭이 우두머리는 이를 보고 상황이 그에게 실제로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분노하여 그의 궁극기인 얼음 폭풍 공격을 퍼붓지만 백이는 이미 면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스킬 덕분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백이는 원숭이 우두머리에게 달려들고 절망한 원숭이 우두머리는 지팡이를 들어 올립니다. 그는 지팡이의 보석이 빛나기 시작하는 주문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나머지 원숭이들을 하이퍼 모드로 만들지만 백이는 그들을 위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을 D클래스에 도달하기 위해 죽여야 할 짐승으로만 봅니다. 백이는 원숭이 우두머리의 팔 하나를 잘라내기 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짐승들을 베어버립니다. 원숭이 우두머리는 잘린 팔에서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며 고통의 비명을 지릅니다. 무슨 짓을 할 틈도 없이 백이가 그를 죽음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백이는 보스의 몸에 일련의 백이를 가하여 쓰러뜨립니다. 알림이 뜨고 백이가 D클래스 구름 속성 사용자이자 푸른 숲의 왕을 성공적으로 쓰러뜨렸다고 알려줍니다. 이 때문에 백이는 1000 경험치를 얻습니다. 백이는 또한 D클래스 핵전사로 진급합니다. 이후 그는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름 속성 스킬을 사용하는 적과 싸우면서 얻은 경험치 때문에 시스템은 백이에게 새로운 직업이 깨어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백이는 완전히 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몸에서 붉고 푸른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구름 속성 마법사 직업을 깨우고 이를 통해 언제든지 직업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백이는 아직 이 클래스이지만 붉은 직업을 깨운 것에 흥분합니다. 백이는 100% 보너스가 붙는 핵 클래스와 달리 붉은 클래스에는 200%가 붙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붉은 클래스의 강점은 이미 그의 현재 클래스와 같은 수준입니다. 백이는 마법사 무기인 마법의 돌을 집어듭니다. 그는 또한 최대 20개의 아이템을 담을 수 있는 마법 주머니를 발견합니다. 그가 전리품을 줍느라 바쁜 동안 살아남은 나머지 짐승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리품을 다 모은 후 백이는 고개를 들어 일부 짐승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직업을 깨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험해보기로 합니다. 그는 짐승들을 섬멸할 준비를 하면서 눈에서 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마법사 모드로 전환합니다. 지금은 일요일 아침 5시입니다. 백이의 어머니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백이가 문을 열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녀는 아들인지 확인하기 위해 즉시 일어섭니다. 백이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들어와 어머니를 걱정시킨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들에게 달려가 울면서 꽉 껴안습니다. 백이는 어머니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심지어 식사도 거부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그때 백이는 어머니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던전을 떠나는 동안 백이는 많은 귀중한 아이템을 수집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그가 발견한 마법 주머니 덕분입니다. 주머니 안에는 그의 무기도 있습니다. 던전을 나선 후 그는 광석 중개인을 만납니다. 중개인은 광석을 800에 사겠다고 제안하지만 백이는 8,000에 반대 제안을 합니다. 백이가 광석에 대해 그렇게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에 중개인은 충격을 받습니다. 백이는 그와 논쟁하지 않고 그의 손에서 광석을 낚아채며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중개인은 어쩔 수 없이 입찰가를 2,000으로 올리지만 백이는 다시 5,000을 요구하며 반박합니다. 그러자 중개인은 3,000을 제안하며 최종 제안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백이는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고 그가 알기도 전에 7,000까지 뛰었습니다. 중개인은 여전히 논쟁하며 백이가 왜 입찰가를 올리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백이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는 재빨리 백이를 7,000에서 멈추고 7,000의 광석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합니다. 백이는 전생에서 중개인들과 거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광석을 팔아 얻은 돈으로 그는 아파트를 임대하고 어머니를 데려갑니다. 전생에서 그의 어머니는 문제에서 문제로 넘어졌지만 이번 생에서 백이는 어머니를 보살피고 그녀가 즐겁게 지내도록 하고 싶을 뿐입니다. 백이는 어머니 바로 앞에서 아파트 계약을 마무리하고 많은 금액의 여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 일요일 오후 8시까지 백이와 그의 어머니는 새로 임대한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백이는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 표정을 본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백이는 새 아파트를 임대하고 E에서 D클래스로 올라섰지만 아버지 때문에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백이는 주요 목표를 제대로 추격하기 전에 아버지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백이는 오른팔에 마법의 돌을 착용하는데 이는 광역 마법의 효과를 50% 증가시키는 돌입니다. 동시에 홍이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미로에서 미로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쉬라고 설득하려고 해도 그는 그녀의 손을 쳐냅니다. 홍은 정상에 머무르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무명의 남자가 새로 각성한 학생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새로 각성한 사람들 중에 뛰어난 재능이 없다는 것에 실망합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바이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이는 늦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왜 자신을 깨우지 않았냐고 어머니에게 묻고 어머니는 그가 푹 쉬고 있어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먹으라고 재촉합니다. 어머니의 위로에 바이는 평화롭게 잠든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합니다. 게다가 서두르지 않고 아침 식사를 한 것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장난감이나 책처럼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바이는 어머니가 갑자기 그에게 줄 선물을 제안하는 것에 놀랍니다. 이때 그의 어머니는 다음 주 금요일, 즉 6월 5일이 그의 생일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바이는 어머니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닫지만 마지막으로 생일을 축하한 지 너무 오래되어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전생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무도 그의 생일을 다시 축하하지 않았고 점차 그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눈앞의 음식을 먹으면서 바이는 머리를 쥐어짜며 원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입니다. 그의 다음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의 죽음과 팀 전체의 죽음을 초래한 배신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바이는 그날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전투 시뮬레이션 준비를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생님은 새로 각성한 사람들 앞에서 키가 크고 엄하게 서서 전투 시뮬레이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카데미가 신성 길드의 감독을 받는 중학교 부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길드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신성 길드에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전투 시뮬레이션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는 전투 시뮬레이션이 학교 졸업평가 역할을 할 것이며 생중계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선생님은 최고의 성적을 거둔 사람이 고등학교 부문과 함께 훈련 캠프에 참가할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훈련 캠프는 1년에 한 번만 열리며 이것은 신성 길드와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분명히 학교는 일반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최고의 학생들을 조직하여 신성 길드 본부가 있는 상하이 국가로 함께 여행합니다. 바이이는 시내이 국가를 기억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스승을 만났고 이곳에서 배신자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신자는 그가 신성 핵심에 합류했기 때문에 그의 스승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바이이는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훈련 캠프에 들어가야 하며 이는 현재 배신자를 찾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시뮬레이션 전투는 이번 주 금요일, 즉 4일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투 시뮬레이션에 참여하게 되어 기뻐하는 반면 내 눈과 스펙과 같은 사람들은 시뮬레이션이 실제 미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때 선생님은 그들이 첫 번째 훈련 세션을 가질 훈련실, 즉 신체 컨디셔닝을 가질 곳을 가리킵니다. 모두가 10세트의 셔틀런으로 시작해야 하는 중력실입니다. 놀랍게도 바이이는 선생님에게 다가가 권장되는 훈련실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선생님과 바이이가 요청하는 것을 들은 학생들까지 충격을 받게 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바이이에게 헝을 이겼다고 해서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바이이가 훈련을 건너뛰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바이이는 이것을 반박하며 선생님에게 더 전문화된 훈련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바이이가 그의 훈련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암시하려는 것인지 묻자 더욱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자 바이이는 신체 컨디셔닝이 거의 모든 각성자 클래스에 필요하며 이는 중력실을 사용하는 것이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바이이는 셔틀런이 속도와 협응력이 필요한 암살자와 전사 같은 클래스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이이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선생님에게 마법사와 찬터와 같은 클래스는 원소룸에서 훈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모든 사람에 대한 클래스 사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르게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선생님은 이 말을 듣고 바이이가 기본적으로 그에게 직무 수행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치이는 바이이와 선생님 사이의 토론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바이이가 이야기하는 훈련 방법이 신성 핵심의 훈련 장교인 동양씨가 언급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양이 새로 제안한 방법이며 그녀의 아버지가 비디오 테이프를 집에 가져오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것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채는 바이이가 기본적으로 동양과 같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스펙은 바이이에게 학교에서 가장 권위 있는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선생님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화를 내는 대신 바이이의 어깨를 두드리고 그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그가 언급한 훈련 방법이 흥미롭다고 말합니다. 스펙은 선생님이 바이이가 한 말에 기분 상해하지 않아서 기쁩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바이이에게 학교에 학생이 너무 많고 단기적으로 모든 사람의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전투 시뮬레이션이 학생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이며 잘못 수행하면 학생의 전체 인생과 경력을 망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이이는 전생에서 가정이 불우했지만 선생님들이 그를 지지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선생님들은 그가 비뚤어진 나쁜 녀석이 아닌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자 바이이는 선생님에게 고개를 돌려 졸업 공연에서 그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안심시킵니다. 이 말을 들은 후 선생님은 바이이에게 각성한 핵전사로서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바이이는 선생님에게 원소룸에서 원소 억제를 최대 설정으로 켜달라고 제안합니다. 이 말을 듣고 선생님들과 스펙들까지 충격을 받습니다. 바이이는 선생님에게 비록 전사이지만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능력을 균형 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바이이는 마법사 직업을 훈련하고 싶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치인이 손을 들고 선생님에게 자신도 원소 제어 연습에 관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두 사람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하지만 최종 평가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자 채는 바이이에게 다가가 함께 연습하자고 제안하지만 바이이는 곧바로 개인 룸에 들어가 훈련하겠다고 말합니다. 채는 바이이에게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채는 거절이 자신을 자극했고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주장합니다.
원소룸에서 훈련하는 동안 바이이는 마법사 직업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짧은 시간 안에 그 직업을 마스터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그는 신의 감독을 받고 있고 학생들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되고 있기 때문에 직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길 계획입니다. 바이이는 신의 초기 표적이 되는 시나리오를 피하려고 합니다. 한편 치이는 1%의 원소 억제만으로 훈련하고 있으며 바이이의 힘에 필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이는 또한 반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 친구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날 밤과 후 스펙과 그의 친구는 바이이를 따라잡습니다. 그들은 그를 따라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 둘은 모두 약했기 때문에 전생에서 바이이의 중학교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왕따와 관련된 같은 운명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약한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것이 그의 중학교 시절 유일하게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바이이는 현재 삶에서 복수를 하려고 하고 있으며 반 친구들과의 사회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자전거를 타고 떠나 그들을 남겨둡니다. 그 둘은 그들이 깨지지 않는 트리오가 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이이가 또다시 도망쳤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스펙은 각성 후 완전히 달라진 베기가 자신감 넘치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지적한다. 잠시 후 둘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던 베기를 따라잡는다. 바로 그때 베기는 스펙에게 한가할 때 폐검사를 받으라고 말한다. 둘은 베기가 마침내 멈춰서 함께 걸을 수 있게 되어 기뻐하지만 베기는 그들이 너무 느려서 자신을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하며 그들의 희망을 다시 꺾는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떠나고 둘은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 알고 보니 과거 생에서 스펙은 갑자기 폐질환 진단을 받았고 그 후 휴직했다. 하지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때문에 그는 진단받은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베기는 그들이 친구가 되지 않더라도 스펙이 살아있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란다. 반면에 스펙은 베기가 지금은 차갑게 보이지만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고 믿는다. 상해 국가의 신병훈련장에서 두 남자가 갓 신성 길드에 합류하여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신병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신병은 베기와 그의 팀을 배신한 배신자와 같은 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날 저녁 베기는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에게 혼자 외출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항상 일찍 귀가할 것이며 돌아올 때마다 식료품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베기는 아직 어머니에게 완전히 안전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걱정하며 어머니에게 더 나은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각성자 수용소에서 링셩은 이미 그곳의 요리사 중 한 명과 거래를 하고 있다. 화요일인 다음 날 베기는 마법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익히는 데 성공했다. 그는 핵심이 캐스팅 시간과 필요한 원소력을 계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가 훈련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동안 베기의 친구들은 셔틀런으로 고생하고 있다. 훈련 세션은 다음날 계속된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 스펙과 그의 친구는 베기에게 저녁 식사에 함께 가자고 부탁한다. 하지만 예상대로 그는 두 사람에게 일찍 귀가해야 한다고 말하며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러나 그는 친구들에게 궁수들을 위한 비법 기술을 알려주며 조언을 남긴다. 궁수를 직업으로 가진 남자는 조언을 듣고 기뻐한다. 목요일까지 스펙은 병원을 방문하고 여기서 의사는 그가 병원에 와서 정말 운이 좋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의사는 그의 폐에 기생 종양이 자라고 있으며 이것은 매우 빠르게 자라는 종양이라고 알려준다. 의사는 스펙에게 종양을 제거할 수 있도록 대형 병원에서 수술을 예약하라고 말하고 곧 이 일을 하라고 촉구한다. 스펙은 의사에게 감사하고 약속을 잡을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가 의사 사무실을 떠나려 할 때 그는 베기가 그의 폐에 대해 경고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그는 베기가 그의 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한다. 이것은 베기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더욱 가중시킨다. 바로 그때 그는 홍에 대해 이야기하는 남자들의 말을 듣는다. 알고 보니 홍은 이 클래스 레벨 4에 도달했으며 그들은 그가 평가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믿는다. 그의 가족은 개인 미로를 가지고 있으며 홍은 이것을 사용하여 레벨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이 그의 가족이 그들을 사병으로 훈련시켜온 방식이다. 이때 트리오는 스펙의 관심을 끄는 무언가를 언급한다. 알고 보니 홍은 지난 주말 그들 사이에 일어난 일 때문에 방과 후에 베기에게 교훈을 가르칠 계획이다. 트리오는 홍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야기하고 심지어 베기를 죽일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홍은 더 위험하고 효과적이기 위해 무기를 장착한 것 같다. 스펙은 이 말을 듣고 친구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친구를 걱정한 스펙은 행동에 나선다. 그는 백이를 돕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결심한다. 그는 홍이 백이에게 쓰려고 할 쓸모없는 속임수에 대해 생각하면서 학교 복도를 질주한다. 사실 스펙은 홍이 백이를 때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깡패들을 모았을까 봐 걱정한다. 그는 백이를 돕기 위해 달려가도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을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갑자기 멈춰선다. 그는 물러서고 싶지만 백이가 자신을 도왔다는 것을 기억한다. 게다가 그는 백이를 자신의 형제로 여기며 이 때문에 백이를 구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스펙은 학교 무기고로 향하고 방에 들어가기 위해 잠금 장치를 부순다. 그는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해 갈등하고 있지만 백이가 자신을 구했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다. 그는 친구를 구할 수만 있다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지하면서 문을 밀어 연다. 그는 무기 진열대의 무기를 확인하고 거대한 도끼를 집어든다. 갑자기 그는 키인이 무기고에 왜 침입했는지 묻는 소리를 뒤에서 듣는다. 스펙은 입을 다물고 싶지만 키인은 그가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니 무슨 일인지 더 캐묻는다. 그러자 스펙은 키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백이의 생명을 구하러 가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백이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누구든 나오라고 말하기 전에 골목에 도착해야 한다. 바로 그때 홍이 손에 칼을 들고 위협적으로 걸어 나온다. 그는 백이에게 지난 주말에 앙금을 풀기 위해 왔다고 말한다. 백이는 불쌍한 얼굴로 돌아보며 홍에게 자신을 이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 홍은 백이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대답한다. 그는 가속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백이에게 달려가면서 이렇게 말한다. 홍은 그 사건 이후 멈추지 않고 훈련해왔다고 주장한다. 가속 외에도 홍은 또 다른 기술을 활성화하여 백이 뒤에 나타난다. 그가 백이를 때리기 직전에 백이는 매우 빠르게 비켜선다. 그리고 기회가 생기자마자 그는 홍을 잡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땅에 내동댕이 친다. 홍은 고통과 백이의 공격력이 자신의 것보다 훨씬 높다는 뼈아픈 깨달음에 입을 벌린다. 그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러자 백이는 그에게 더 강해지기 위해 훈련해온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라고 말한다. 백이는 매끄럽게 단검을 꺼내 홍의 머리 옆당을 부수는데 사용한다. 홍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던 사실, 즉 백이가 힘과 힘에 있어서 자신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들은 같은 나이일지 모르지만 홍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위협적인 인물이 힘에 있어서 결코 도달하거나 능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낸다. 홍은 백이도 레벨업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에게 무슨 레벨인지 소리친다. 홍은 백이가 레벨업했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묻기 시작한다. 홍은 레벨 4에 도달하기 위해 방과 후에 추가 훈련에 참여했다고 밝힌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백이가 여전히 자신보다 빠르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백이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해왔는지 언급할 때 홍을 보며 미소를 짓는다. 백이는 그에게 전에 죽어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칼이 목에 겨눠진 홍은 백이에게 자신을 죽이거나 고문하라고 말한다. 홍은 백이가 한동안 자신을 깔보고 있다고 믿고 백이는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홍에게 그를 그렇게 많이 싫어하지는 않는다고 확신시킨다. 사실 백이는 홍이 학교에서부터 자신을 따라왔고 매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명받았다. 그는 또한 그의 친구들을 불러 백이를 집단으로 공격하지도 않았다. 바이이는 홍이 자신의 힘을 시험하려 했다는 것을 이해한다. 바로 그때 홍은 바이에게 소리치며 지금 당장 죽이거나 나중에 자신의 손에 죽을 위험을 감수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바이이가 자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척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바이이는 다시 생각하고 홍을 너무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철회한다고 홍에게 말한다. 한편 스펙스와 치이는 도착했지만 바이이를 보기 위해 엄폐물 뒤에 숨었다. 그들은 바이이가 그들의 도움 없이 상황을 처리한 것을 보고 놀란다. 그들은 바이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홍 위에 앉아있고 홍은 움직이려고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본다. 그러자 바이이는 홍에게 거래가 있다고 말한다. 바이이는 홍에게 더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대신 그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알린다. 다음 날 금요일은 평가날이다. 바이이와 다른 새로 깨어난 사람들이 모여있고 선생님은 그들에게 전투 시뮬레이션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선생님은 시뮬레이션이지만 실제 미로에 들어가야 한다고 알려준다. 미로 안의 대부분의 힘은 장벽에 의해 봉인되었지만 여전히 위험이 있다. 선생님은 미로 안에 위험한 몬스터가 많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행동하라고 촉구한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고등학생들이 미로에서 그들을 안내하도록 배정되었다.
배정된 선배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지만 위험에 직면했을 때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명히 너댓 명으로 구성된 팀이 구성되고 선배 학생이 그들을 이끌게 된다. 그들은 E클래스와 F클래스 던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E클래스 던전은 훨씬 더 어렵고 선생님은 힘이 없다면 E클래스 던전에 참여하지 말라고 촉구한다. 그는 도전에 실패하면 학점을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는 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모든 지시사항을 설명한 후 선생님은 원하는 던전 레벨을 선택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학생들에게 E클래스 던전에 도전하고 싶으면 손을 들라고 요청한다. 치인과 홍을 포함하여 총 8명의 학생들이 E클래스 던전에 도전하기 위해 손을 든다. 스펙스는 위험한 E클래스 던전에 도전할 만큼 미친 학생들이 있다는 것에 놀란다. 총 180명의 학생 중 선생님은 8명이 E클래스 던전에 자원했다고 발표한다. 그는 나머지 학생들이 F클래스 던전에 무작위로 배정될 것이라고 알려준다. 그러나 치이는 바이이가 E클래스 레벨에 손을 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바로 그때 바이이가 선생님에게 걸어가 학교의 D클래스 정령옥 던전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한다. 바이이가 두려움 없이 이 선언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의 입이 바닥에서 턱을 줍느라 바쁘다.